제가 채팅창을 같이 켜 놓을 테니까 혹시나 뭔가 이렇게 인터넷이라던가 다른 데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알려주세요. 목소리나. 20분 정도 제가 오늘 발표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EVP 이상 사장님들과 함께 전략 미팅, 메타 전략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SNS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SNS를 하면 좋을지와 그리고 제가 준비한 제가 필드에서 풀어본 메타 STP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전부 다 메타 에너지가 가득한 윈닌 홈팀 버스에 올라타실 준비가 되셨죠? 왜 이렇게 근데 다들 얼굴이 다 어디 가셨죠? 아, 여기 밑에 계시네요. 임신 체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혹시라도 아직까지 SNS 방에 들어와 계시지 않다라면 제발 좀 SNS 방을 들어와서 같이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원래 뉴스킨 만나기 전에 핸드폰 자체를 안 만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SNS랑 굉장히 거리가 멀던 사람인데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시작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차근차근 트렌드에 맞춰서 저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 스토리와 제 임상을 SNS에 어필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예쁘게 사진 찍을 줄 모르고요. 그리고 말재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멋진 영상을 제가 찍을 자신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는 마케터의 문장이라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SNS를 모두 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스토리를 파는 게 당연한 시대래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적을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내 글을 딱 봤을 때 보는 사람이 읽고 싶어 하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은 셀프 브랜딩 시대이고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 혹시 사장님들 모두 다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겠지만 그 전에 뭐 다이슨을 좋아하든 샤넬을 좋아하든 이렇게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 진짜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백종원의 백다방을 좋아한다면 백종원은 진짜 믿고 먹을 수 있지. 이런 게 있잖아요, 믿음. 근데 저희가 소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하면 되는 행위는 하나예요. 그냥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높이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윈윈 안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장님들이 많잖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인싸들.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김혜진이라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윈윈에서 굉장히 인싸이신 분은 홍선희 사장님, 인싸이시잖아요, 진짜. 내가 홍선희 사장님을 따라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냥 평범한 내가 정말 더 평범한 노력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있는 팔로워들과 신뢰를 쌓기 위한 이 소셜을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셀프 브랜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요. 그냥 내가 글을 적어서 그 사람들과 공감하는 행위 그리고 나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뭐 게시물을 올리거나 하게 되면 내가 또 그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시작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메타에 대해서 기회를 전달할 때 어때요? 항상 아쉬움이 남지 않으시던가요? 그리고 데모를 하더라도 어때요?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진짜 뉴스킨 너무 좋고 알려주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진짜 8대 특성을 강사처럼 강의하듯이 1시간, 2시간에 거쳐서 데모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아, 데모만 하면 안 되는데 사업기에 전달해야 되는데 보상을 풀고 STP 하다 보면 정말 2-3시간은 훌쩍 지나가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때요? 제가 그 2-3시간 동안 얘기한 거를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중에서 그분이 원하는 한 가지, 그분이 꽂힌 한 가지를 기억하기 마련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로써 무언가를 전달하게 되면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말 실수를 하거나 내가 잘못한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글이라는 건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SNS로 하는 글이라는 거는 고치면 돼요. 말은 있기 마련이지만 글이라는 거는 자산으로 남는다라고 하거든요.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결국 우리가 소셜을 하는 행위는요, 내 자산을 남기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오프라인 만남이 소비에 그칠 수 있다라면 온라인 만남은 그 만남 자체가 저장이 되고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쓸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팁을 알려주시던데, 첫 번째 문장의 목적은 두 번째 문장을 읽게 하고, 두 번째 문장의 목적은 세 번째 문장을 읽게 하면 된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제품이 너무 뛰어나고 뭐 6S 공정 정말 이렇게 과학자들과 함께 하면서 전달할 굉장히 전문가적인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전달해야 될 사람들은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전달할 때는 그냥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반적인 용어를 쓰면서 편안하게 다가가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집중해서 2시간, 3시간을 적어서 정말 많은 내용을 적더라도 상대방은 집중해서 안 읽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적을 때는 심플하게 가장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클로징하는 이런 구성으로 글을 적는다라고 하면 반복으로 인해서 읽는 사람이 내 글로서 설득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무려 46%나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적을 때는 내가 말을 하듯이 지금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라고 이거를 글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라고 글을 적을 때도요,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을 적는다라면 그 글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사실은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이고 소통이잖아요.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요, 결국 공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하나 적을 때도 나는, 아니면 우리 제품은,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 생각은, 혹은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상대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적는다라면 조금 더 빨리 온라인 공간 안에서 나만의 팬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에이즈랑 메타로 제품 팬덤이 아니라 진짜 나의 팬덤을 만드는 기회를 소셜과 함께 메타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SNS 방 이제 다시 모집을 한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저희가 앞으로 했으면 하는 방향성은요, 그냥 그러니까 제품을 올리고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메타 STP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SNS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사업 전달을 하기 위한 이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언니, 메타 진짜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 사람과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된 상태에서 메타를 전달하는 것과는요, 받아들이는 분이 완전 이해도가 틀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리면서 사실은 먼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봤냐고 물어봤을 때 본 사람들과는 이 대화가 이어가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8월, 9월 지금 다시 이 SNS 방 재모집을 해서 메타를 다 같이 집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소셜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안에서 내가 기회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사업을 전달하는 것 또한 저는 그 모습을, 내가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것 모습을 소셜에도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뉴스킨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메타로 사업 전달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보라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올릴 수 있게끔 카드 뉴스식으로 메타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기회를 소셜로 어필을 해서 나만의 팬덤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한 메타 STP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네요. 네. 사실 메타의 뜻은 아마 사장님들이 아시는 분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메타라는 단어가 무엇을 넘어서다,
그리고 뭔가 초월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메타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이 메타의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내가 이때까지 했던 비즈니스를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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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이 지금 시중에는 없는 모든 제품을 초월하는 탁월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네, 아마 다들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가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 우리 이 미생물이라는 거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인체에 존재하지만 인체에 존재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90%가 장내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면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장은 제2의 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은 100조 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종류는 10,000종이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 미생물의 무게는요, 겨우 1kg가 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몸무게가 60kg라면 진짜 60분의 1밖에 차지 않는 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보시는 것처럼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울하지 않고 행복할 수도 있고요. 내가 살이 찌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대장이 건강할 수도 있고 내 대장이 민감할 수도 있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지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를 이 사진 한 장으로 아마 모든 게 다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9시 뉴스 전에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장해 있는 회사 4곳 중에서 2곳이 같은 날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를 매각했다라고 하거든요. 누구나 다 아실 뭐 올리브영이라던가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는 CJ, CJ 제일제당은 첫랩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를요, 983억 원에 매각을 했다라고 해요. 인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도 601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CJ와 아미코젠 같은 이런 회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누군가는 이제 막 알기 시작한 단어이겠지만 대기업들은요,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기회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서 신약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연구가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을 이제 인수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첫랩이라는 회사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 항암제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서 앞다퉈서 신약과 제품을 출시하려고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삼성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요 하는 일이 지금 뭐냐면은 모더나 백신 위탁에서 생산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삼성전자에서. 핸드폰과 에어컨과 TV를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이 회사 또한 바이오 쪽에 초집중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시는 것처럼 알 수가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의 주식은 한 주에 지금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삼성하면 뭔가 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전자가 아닌 바이오의 회사로 또 다른 도약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게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실 게놈 지도 하면은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유전자 게놈 지도를 분석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암이라던가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은 죽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질병하면은 죽는 것이라고 연결이 되었던 것이 이 게놈 지도를 분석하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완치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풀지 못한 숙제가 바로 이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2의 게놈이라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얘기해요. 이 에이즈랑 메타의 핵심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신약 개발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뉴스킨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요. 이미 5건의 연구 논문이 나와 있고 핵심은 바로 333을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의 바이오틱스 그리고 3가지의 유산균 그리고 3종의 이제 퍼플 블렌드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에이즈랑 메타거든요. 사실 이렇게 저희 제품이 너무 뛰어나고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뭔가 약이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나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식품 먹어도 괜찮을까?라고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생제라던가 이런 약 때문에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약을 먹고 있다거나 한 분들은 특히나 더 이 에이즈랑 메타를 드셔야 되는 거죠. 식품이 정말 먹었을 때 효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이라는 거는 약처럼 내가 아플 때 일시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 밥과 같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안전성이고 뉴스킨 파마넥스의 이 에이즈랑 메타는 정말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누구나 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먹어야 되는 식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미 시중에 대기업에서 출시한 건강식품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뉴스킨이 지금 최고이고 꼭 뉴스킨 이 에이즈랑 메타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요.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식품과 제품은 많지만 그 유전자를 연구해서 제품으로 출시한 회사는 뉴스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미국의 유전자 국영 기업을 인수한 곳은 뉴스킨밖에 없고 여기에 모든 유전자의 데이터들을 뉴스킨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게 바로 에이즈랑 메타예요.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엄마를 닮았니? 너의 아빠를 닮았니?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네, 나의 나쁜 모습이 나올 때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를 똑 닮았다. 그리고 아빠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좋은 모습이 나올 때 아이고 우리 딸은 나를 닮아서 이렇게 참 예쁘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유전자로 인해서 모든 게 결정 지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아이도 혹시나 고혈압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의 이 질병을 결정짓는 9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보유한 유전자 수는 인간 유전자의 수백 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고난 유전자는 미생물을 결정하는데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질병이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날 확률은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98%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결정한다라고 해요.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이 미생물을 유전자 기술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에이즈랑 메타입니다. 9월 달에는 티멜리트 사장님들이 선체험을 하실 거고요. 10월 달에는 BR 이상 사장님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한 세트에 6개가 들어있는 이 10세트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장님. 저는 이 BR 이상 10세트 기회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업을 한 달을 했건 일주일을 했건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10세트를 전달한다라는 거는요. 제품을 많이 팔아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정말 영업 방판 회사라면 어때요? 이런 세트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겠죠.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오래 할수록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한 사람이 당연히 많이 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이 이 10세트라는 딱 기회를 공평하게 나눴다라는 거는 지금은 사업의 기회를 10명에게 똑같이 전달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저는 똑같이 지금 이렇게 제시해 주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들고 가격도요 어때요? 지금 뉴스킨 건강식품 중에 정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에이즈라 유스펜과 동일하게 네, 한 병에 144,000원. 네, 가격도 이렇게 동일합니다. 제가 소비자분을 만나서 이렇게 기회를 전달하고 가격을 얘기했더니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식품을 먹어서 언니가 가족의 임상을 만들어서 언니 가족이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언니 주변에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니가 얘기한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필요로 하던 제품일 거라고. 그래서 꼭 지금은 사업의 기회를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90%의 소비자들은 이미 우리의 생활 방식이 내 몸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8명 중에 단 1명만이 건강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에게 이 메타의 기회를 전달해야 되겠죠. 정말 최고의 재력가인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는 치매 치료제, 명력,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임기 중에 마지막 프로젝트가 바로 1,400억 원을 투자해서 국가 연구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집중해져 있고, 그리고 이미 뉴스킨에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제품을 출시를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몸의 주인은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우주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내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5년 전에 KF94 마스크 판권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한다라면 땡빛을 내서라도 이 KF94 마스크의 판권을 잡으려고 했겠죠. 지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에는 어때요? 너무 흔하게 팔던 게 구사이고 나가지 않던 게 KF94 마스크거든요. 지금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만들어진 에이즈랑 메타가 바로 그것과 똑같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아직은 많이들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 5년? 아니요, 저는 5년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뒤에는 정말 홍삼을 뛰어넘는, 그리고 지금 검색어 1위는 유산균이거든요. 그 유산균을 뛰어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택 없이 이루어지는 꿈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메타의 기회를 꼭 선택하고요. 주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전달하는 우리 윈윈 홈팀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